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오늘 웹툰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뭐 작년부터 IPO를 공식화했지만 그 네이버 웹툰이 이제 올해 상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는 좀 더 올랐었는데 뭐 꽤 올랐고, 그리고 DNC 미디어가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 흐름이 계속 좋고요. 그래서 컨텐츠 쪽에 오늘 뭐 주가가 좋은 편이었는데, 아프리카 TV는 이제 그 트위치가 서비스 종료하면서 이제 좀 구독자 수가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른 거고, 미스터 블루 키다리 스튜디오는 다 이제 DNC 미디어 모멘텀으로 오른 것 같고, 웹툰 쪽이 좀 좋죠. 그 MBT나 와이렉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 관련 상장주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형 미디어는 좀 부진하죠. 장중에는 조금 더 올랐었는데, 그래서 웹툰 관련해서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지,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있어야지 엮일 것 같고, DNC 미디어가 이제 장중 상한가를 쳤었고, 그 거래량도 완전히 터졌죠.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의 IP를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게 하나가 상당히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사골인 거죠. 근데 아직 사골의 시작인 거죠, 이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머니타이제이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 애니메이션이 뭐 OTT에서 공개를 하고, 넷플릭스는 아니고 좀 잘 모르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공개하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글로벌 공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는 케이블 TV에서 공개를 하고, 일본에서 제작된 게 이제 상용 그 공개가 되는 거고, 나온 앱이 이제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143억 회. 그리고 넷마블에서 이제 게임 출시 예정이라고 하죠, 1분기에. 그래서 주가가 왜 뭐 한 50%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실적은 어닝쇼크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연초에 고가를 드디어 넘어섰고요. 그래서 흥행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떤 시사점 같은 게 뭐냐면, IP 보유 기업은 이제 N이나 뭐 이렇게 게임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확대가 되면 재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IP가 성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제작이 되고 게임이 출시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점점 출시가 가까워 오니까 이제 팩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수가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멀티 유수가 되는데, 그 중에 굿즈 상품도 있는 거예요. 일본의 소품, 일본은 소품이 이거, 북미는 의류 쪽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뭐 액세서리나 이런 쪽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사용처가 많은 거죠. 그래서 24년에 뭐 예상 매출이 864억에 영업이익 122억이다. 신한증권에서 나온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맞추기는 좀 어렵고, 이걸로 봤을 때는 PER이 한 30 정도 되니까 뭐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고, 뭐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예상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본 최고 애니메이션 기획사인 애니플렉스와 손잡고 시즌2까지 방영 확정됐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시즌2까지. 예,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은 거고. 그리고 넷마블에서 액션 RPG 게임 나운랩이 나오고요. 어라이즈. 그래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를 수취하는 거죠.
그 러닝 개런티 형태로 그 영화에서 배우들이 받는 형태죠. 그래서 젊은 층에 인기가 많고 근데 좀 나이 든 사람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고 시즌1이 이제 공개된다고 하니까 13화로 유료 연재 매출이 1분기에 크게 늘 수 있다. 그 일본 종합 콘텐츠 기업 카드카와에서 단행본 22만 부 재판 주문이 그러니까 초판도 아니고 재판 주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획사 및 제작사가 지분 50% 가량을 갖고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경우에 그 밑에 원작사, 방송사 뭐 여러사들이 이제 지분을 쪼개 갖는 거고 나온앱의 경우 DNC 비디오가 원작 사양료를 받게 되고 수익이 날 경우 지분 비율대로 성과를 나눈 것이다. 뭐 예상대로죠. 그래서 애니플렉스가 뭐냐? 애니플렉스가 손잡고 시즌2까지 방영이 확정됐다고 했죠. 그 애니메이션. 직원 수 300명이고, 뭐 일본 회사고요. 애니메이션의 기획, 제작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소니그룹 그 자회사의 자회사죠. 손자회사. 소니뮤직 엔터의 자회사다. 그리고 카드카 코퍼레이션은 그 재판 주문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카드카에서. 카드카는 뭐냐? 일본의 미디어 그룹인데 이제 지주회사고요. 카드카와와 뭐 기완고의 합병으로 이렇게 설립이 됐고 19년 7월 1일 직원 수가 5,856명. 이제 회사가 여러 개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시총이 약 3.7조 정도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제 특이한 상황이 이제 카카오가 최대 주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카카오가 일본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한 거죠. 2대 주주는 텐센트. DNC 미디어도 2대 주주인가가 카카오고요. 리스크는 뭐냐? 국내 시장이 좀 정체된 거죠. 웹소설, 웹툰의 유료 시장이 계속 코로나 때까지 성장을 했었는데 코로나 특수가 종료됐고 과거에 뭐 음악처럼 불법 유토 시장 비중이 꽤 크고요. 그래서 이용자가 감소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넥스트 IP가 부재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게 NC소프트 리니지가 정말 뭐 거의 한 15년 이상 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운앱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당연히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중박 IP가 나오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뭐 사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수익화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 나스닥 IPO는 뭐 작년부터 나왔고 작년 하반기인가 이제 완전히 공식화를 했고 오늘 장중에 4.99%까지 올랐고요. 웹툰 엔터가 장부가가 1.87조, 지분율은 71%까지 좀 떨어졌고요. 기업 가치는 지금 5조에서 7.4조까지 보고 있고, 근데 장부가가 1.87조니까 이게 항상 비상장에 상장할 때 이걸 보는 거죠. 그 장부가와 실제 이제 공모가와의 괴리죠. 그러니까 공모가가 당연히 훨씬 커야 되고, 그 23년 GMB라고 하죠. 연간 거래액이 1.8조, 25년 예상 영업이익이 2천억.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인데 흑자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흑자를 달성을 못해서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디지털 전환율이 13% 불과하다.
이제 뭐 페인 유저가 비율이 10% 정도라고 하죠.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다수 선진국에서 이 정도고 한국은 26% 유료 가입자가 이게 이제 성장성이라는 거죠. 근데 3Q의 영업 손실이 621억이다. 근데 CFO도 새로 선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많이 줄이겠죠. 그리고 25년 예상 영업이익이 이렇게 된다. 이제 이거를 어필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가 올해 AI와 웹툰 네트 상장이 관건이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악습 없어지기 어려운가? 구글 자회사 유튜브가 상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뭐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상장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기업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은 뭐 상장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안 하는 게 물론 제일 좋지만 그렇다고 네이버가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뭐 대형 미디어 때문에 사실 다루고 있는 건데 DNC 미디어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모멘텀으로 가는 건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대형 미디어,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모두 어닝 쇼크거든요. 매출은 그런 대로 나왔는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온 기업이 하나도 없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대규모 적자예요. 한 90억 가까이 흑자에서 완전히 이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것이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대형 미디어가 제일 괜찮은데 대형 미디어도 이제 뭐 어닝 쇼크 수준이고,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가 종료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새로운 게임이고, 그래서 대형 미디어가 지금 시총이 미스터 블루보다는 이제 숫자상으로 훨씬 크죠. 영업이익률도. 근데 시총이 엇비슷하단 말이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보다는 매출이 훨씬 큰데 사실 매출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유통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키다리보다 시총이 그래서 뭐 훨씬 작을 수밖에 없고. 재평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아머드 사우루스가 이제 일본에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12월 달에 이미 그러니까 지난 거죠. 이미 방영 시작했겠죠. 근데 IP의 흥행이 중요하다. 올해 이제 북미 쪽에서 그 MGA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다시 제작을 해갖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 흥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총이 굉장히 크게 커질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뭐 DLC 미디어랑 격차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예전에 DLC 미디어가 훨씬 컸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특수를 실적이 좋으면서 대형 미디어가 역전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비슷하거나 역전했거나 시총. 근데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왜냐? 단순 유통기업이 거죠. 지금 현재의 실적의 상당 부분은 그 닌텐도의 그런 뭐 게임기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평가밖에 없고 어렵고, 그 영업이익에서 대형 미디어는 제가 지배지주 순이익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자회사의 지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영업이익만 갖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평가 같지만 저평가가 사실상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아머드 사우루스가 있고 네이버 웹툰이 상장되면서
이 관련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면 얘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올라갔던 곳이고, 그 제가 이제 18,000원까지 무조건 간다고 했잖아요. 뭐 모르죠. 근데 뭐 제 생각엔 그렇고, 뭐 이 정도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드사우루스가 올해 이제 북미에서 상영을 하게 되면 가까워질수록 DLC 비디오처럼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